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드 주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증시가 좀 강하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포스코홀딩스도 좀 강한 하락을 동반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거의 다 말아 올렸죠. 거의 다 말아 올리면서 36만 원 구간 다시 한번 지켜줬다. 정말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항상 36만 원을 강조 드리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현재 45만 원까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거. 45만 원 뚫어내면 60만 원까지 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 잘 집중해서 대응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분봉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36만원 제가 맨날 말씀드린 이유가,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꺾이긴 했는데 36만원 딱 체크해 보면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부딪히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올라오려고 하고 좀 싸움이 많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36만원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봉상에서도 명확하죠. 명확하게 36만원 구간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다. 자, 36만원에서 밀려 내려가면 요 구간에서 받쳐주질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36만에서 밀려 내려갔다. 근데 이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강한 매물대가 아니란 거예요. 방금 2023년에 매물대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36만원 아래쪽 구간이 그렇게 강한 지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 공매도도 신나죠. 지들 환매수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공매도 쳐놓은 거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신난단 말이에요. 금방 밀어냅니다. 금방 밀어내고 나서 이 33만 5천원 요 구간 딱 깨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받쳐주는 매물이 없다 이거예요. 32만원까지 한 번에 꽂힙니다. 제가 항상 이런 급등을 주의해라. 급등 이후 허리 라인까지 오는 조정은 괜찮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 봉중앙선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지지받는 힘이 약하다고요. 그래서 맨날 제가 36만원 구간 뚫리면 정말 위험하다. 우리 주민들 좀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다. 요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라인까지 밀려 내려온다. 그럼 웬만하면 매도하시라.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대처가 가능하냐. 일단 요거 좀 다 지워놓고, 일단 지금 뭐 추세가 정해진 게 없어요. 이때 뭐 하락 추세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상승 추세다라고 말하기도 뭐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접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억지로 이 추세 긋는다면 이런 식으로 되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지금 요 구간 여기서 위로 올라오면서 정말 좋은 상승 나왔습니다. 아마 튀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게 현재 모습이고,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요 공매도 좀 같이 보시죠. 공매도 어디 갔어? 자, 공매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좀 큰 폭으로 터지게 됐죠. 잘 안 보이실 텐데, 그죠? 자, 이때 정리가 되는 구간에서 얘네가 얼마 정도 넣었어요? 뭐 이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여기서 100억, 여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100억, 여기서 한 70억 그 정도 터졌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170억, 130억 대규모로 터지게 되면서 밀어내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대차는 감소를 하면서 밀어내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있는 물량들 다 환매수로 정리를 못한 거예요. 자, 공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공매도를 한다. 자, 내가 없는 주식을 매도를 해서 일단 돈을 챙겼다. 근데 이 돈으로 내가 다시 매수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매수해서 갚는 지점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여기서 매수해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내가 담아서 증권사한테 다시 갚는, 요게 일단 1년의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환매수가 들어올 때 얘는 어떻게 된다? 매수세로 잡혀요.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갖다가 파는 거기 때문에, 빌려서 파는 거기 때문에 매도로 안 잡힌단 말이에요. 실제로 얘네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환매수는 얘네가 선택을 하죠. 여기서 사서 갚겠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로 잡히게 됩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 얘네가 매수 들어온다 혹은 매도세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환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금요일에도 어느 정도 환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죠. 아래쪽 구간에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맞이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들이 아직까지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누적 공매도량이 180만 주, 거의 3달간 180만 주면은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큰 규모예요. 그죠? 정말 큰 규모고, 대차장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방에 대한 위협은 충분히 존재한다. 요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래쪽 구간에 대해서는 뭐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위쪽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죠. 위쪽에서. 자, 제가 맨날 45만원 말씀드린 이유가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죠. 이전에도 양훈 탈출했을 때 뭐 한 100% 갔잖아요, 50% 갔잖아요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45만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얘네도 매물대 딱딱 체크해보면 알아요. 딱딱 체크해보면 아는데, 지금 제가 그 매물대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큰 상승 한번 나오게 되면서 30만원, 그리고 30만원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죠? 이게 36만원인가? 이때 36만원까지 올랐죠. 자, 그러면 여기 체크된 거 33만원 구간 전고점 라인 충분히 한 방에 뚫어내면서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아래쪽은 볼 필요 없죠. 자, 요 구간 어때요? 요 구간이 매물대가 좀 세 보입니다. 그죠? 매물대가 좀 세 보여서 현재 소화 구간을 거쳐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쇼커버 들어오면서 이 매물대까지 뚫어버렸다. 40만원 근방까지 갔다 라고 한다면, 이 40만원에서 45만원 구간이 또 강한 매물대가 지켜주고 있는 자리죠. 그죠? 자, 강한 매물대가 지켜주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숏스퀴즈 나오고 숏커버링 나와서 한번 뚫었다. 자, 그러면 요때부터는 사실 좀 쉽게 올라갈 겁니다. 요게 살짝 걸리긴 하는데, 요 덩어리 요 하나가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밀려 내려오면서 거의 다 정리가 된 매물일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정말 그 투심이 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면서 요 구간에서 매수하지, 여기서 막 매수하면서 엄청나게 비중을 크게 늘려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한 매물대다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까지는 60만원까지 조금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죠. 특히 요 구간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죠. 상승 추세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다가 요 매물대랑 만나는 순간 여기 화면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는 순간 폭발적인 상승 나오면서 45만원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목표가는 어디다? 여전히 45만원이다. 자, 근데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 60만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45만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때까지 정말 등락폭이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하면서 좀 어렵게 갈 거예요. 어렵게. 45만까지 좀 어렵게 갔다가 그 위로는 쉽게 갈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우리가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는 그냥 손 놓고 있으셔도 거의 될 겁니다. 거의 손 놓고 있으셔도 60만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고, 증권사들도 이 60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는 앞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겠죠.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해서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 아래쪽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상장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앞으로 정말 크게 튀어오를 것 같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 지금 기대를 좀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곧 급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 중이고, 그런 급등의 흐름을 타게 됐을 때 그것들을 한 번에 묶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도 따라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어쨌든 증권사들 그죠? 구조를 개선할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사실 홀딩스가 붙어있는 애들이 잘 못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A, B, C, D 막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그죠? 얘네가 A, B, C, D 막 이렇게 회사가 요 아래쪽에 붙어 있는데, A에서 성과가 잘 나왔다, B에서 막 무슨 뭐 계약이 터져 나왔다. 그러면 홀딩스 얘네도 연결 재무제표상 주가가 올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C에서 완전히 처박아 버렸다 이러면은 얘네가 올라가야 되는데도,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도 발목을 붙잡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이제 포스코 ENC죠. ENC. 그죠? ENC에서 완전히 망해버려 가지고 얘네는 이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정리해가면서 매각까지 하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모멘텀을 충분히 받아서 올릴 수 있을 그런 회사들만, 그런 자회사들만 남겨가지고 잘 묶어서 투자를 좀 이어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 전부 다 전고체 하는데, 이 전고체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죠.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건지, 이 시장의 캐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게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한지 이런 거는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전기차와 뭐 휴머노이드, 일단 거의 둘은 확정이고, 뭐 ESS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고, 어떻게 매출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를 좀 그려갈 것인지, 이런 게 지금 정해지지 않은 게 전고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이런 2차 전지 하면 떠오르는 종목들은 지금 상방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매출이 갑자기 뭐 수십조, 뭐 수백조, 뭐 그런 정도의 규모일 것이다 라고 한다면 펌핑을 그때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현재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철강 쪽에 집중을 해야겠죠. 포스코는 결국 철강 산업이잖아요. 철강 산업, 그죠? 자, 이 철강 같은 경우는 그 전고체가 나오게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고체는 하이니켈, 고니켈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밀도가 높으니까. 자, 근데 고니켈 같은 경우 어떻다? 가공이 어려운 만큼 고가죠. 단가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단가가. 마진율이 잘 나오다 보니까 회사는 지속적으로 요 고니켈을 만들기 위해서, 하이니켈을 만들기 위해서 찍어내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도 나도 사겠다고 포스코한테 달려가지고 막 매출을 올려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훨씬 더 현실적인 상승에 대한 근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뭐 공매도도 체크해야 되고 분봉도 체크해야 되고 볼 게 너무 많죠. 포스코는. 그죠? 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분봉상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매물대 나누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승 추세에서 어디 갔어? 이 상승 추세에서 여기를 제대로 뚫어냈으면, 이 구간을 제대로 뚫어냈으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 자리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에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해롱해롱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뚫어냈으면 큰 상승 나오는 자리였다. 여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상승 추세로 돌파하는 그 흐름 자체가 강한 상승에 대한 신호기 때문에 우리가 분봉도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뭐 이것 말고도 다른 패턴이 좀 여러 개 있지만,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이러한 패턴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된다? 공매가 찍어 눌러버린다. 공매가 찍어 눌러버리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상승에 대한 패턴이 좀 정립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분봉이 조금 어지럽게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 방향 자체는 잡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추세를 태우려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 추세를 깨려고 하고 있고, 결국에 매물대와 방향에 대한 부분들, 추세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추세랑 재료랑 수급, 그죠? 요 중에서 추세는 현재 결정된 게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뭔가 결정되려고 하면은 깨버리고, 결정되려고 하면 깨버리고,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고, 그럼 남아있는 것도 봐야겠죠. 재료, 방금 말씀드렸죠. 전고체. 그리고 수급 어때요? 수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매도.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5분봉을 주로 체크를 하고, 뭐 1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다 보긴 하지만 5분봉을 주로 체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우리 주분들께서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전고체 시장이 열릴 만큼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지 내가 임의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뭐 GPT한테 물어봐 주셔도 좋고, 뭐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네요. 결국 전고체가 지금 왜 기대받는지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우리가 이 하락할 때, 자, 뭔가가 하락할 때 모멘텀의 훼손이 있었는가? 훼손이 없었다면 결국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근데 이 모멘텀이 현재 시장을 뭔가 주도를 한다거나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캐파를 차지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전고체라는 미지의 영역에서 나오는 현재 기대감이기 때문에, 모멘텀이기 때문에 좀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 제가 항상 대형주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모멘텀이 회수되지 않았다. 근데 뭔가 하락폭이 좀 커. 그럼 무조건 담아 가시라 그러거든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눌린다고 해서 뭐 일희일비 할 필요 없고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 결국 45만 원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요분들 우리 주주분들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영상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양해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주주분들 포스코홀딩스 톡에서 부자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